자, 안녕하세요. 이상사 클래스 채널의 이상사입니다.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기에 앞서 제가 가장 믿고 좋아하는 저희 707 후배 함께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네, 알렉스토리의 알렉스 김영환입니다. 이번에 더 솔저스도 함께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우리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랑 좀 많이 친해요. 주특기도 같고 또 같은 지역대에서 우리가 또 함께 단독 작전도 네. 같이 나왔다 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알렉스도 사격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잖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아무래도 뭐 사격 경연대회에서도 1등도 했을 뿐더러 707에서도 사격 교관을 하면서 이렇게 또 사격에는 또 일가견이 있죠. 사격 교관까지 했었어요? 네, 그렇죠. 이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이런 컨텐츠에 제가 믿고 좋아하는 후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사격을 해봤잖아. 네.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거짓 없이 해줘야 돼. 우리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바로 알아채거든. 진짜 팩트로만 찍습니까? 팩트로만. 아, 깔 거 있으면 까버려야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준비됐어?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본격적인 총기 리뷰. 자, 오늘 우리가 사격을 해보면서 이제 권총부터 소총, 기관총, 저격총까지 굉장히 다양한 총기를 지금 사격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소총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CQB 들어가면서 사용했던 총 STSM 21. 그리고 STC 16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자, 이거는 9mm가 들어가는 총이고요. 네. 사용을 해봤을 때 확실히 9mm라 그런지 반동이 우선 잘 잡아줬고요. 우선은 총기가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사실 반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9mm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반동을 많이 잡아주는 총이죠. 그래서 이제 경고함이라든지 작전을 하면서 도트 사이트 결합, 그리고 총열의 길이, 사실 이런 것들이 작전을 할 때 9mm 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서 저는 이 총이 우선은 면을 딱 보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빠져 있는 느낌. 예, 잘 빠져 있으면서 그리고 휴대도 간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립 자체가 우선은 총열 부분이 얇기 때문에 그립이 좀 잘 잡히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 우선은 장전 방식도 보통 오른쪽에 달려 있는데 이거는 양쪽을 둘 다 결합하면서 꽂게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편의성을 좀 생각하지 않았나.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건. 그래서 장전 손잡이가 왼쪽 오른쪽에서, 그래서 우수 같은 경우에는 왼손으로 바로 네. 결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 총에 대해서는 사실 큰 흠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알렉스가 사용했던 총은? 네, 제가 썼던 총은 이게 STC 16이라는 총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 총에 반했습니다. 저는 사실 스카 총기가 707에 들어왔을 때부터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실 스카 같은 경우의 단점은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열이 너무 길다. 근데 HK416만큼보다 이렇게 조금 콤팩트하죠. 근데 실제로 여기 뒤에 완충 작용하다 보니까 이 충격을 받아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운용을 해보니까 정말 쉽게 운용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아실 분 아시겠지만 우리 K2 사격했을 때는 이 장전 손잡이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비군 가면 뭐 하죠? M16 쏘지 않습니까? 그렇지. M16 뒤에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조금만 운용해 보다 보면 정말 편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 총을 아까 잠깐 써봤는데 네. 우선은 반동을 잡아주는 능력이 맞습니다. 굉장히 탁월해. 네. 이제 나는 총을 선별을 할 때 네. 내가 보는 게 이제 딱 한 3가지 정도 있어. 첫 번째가 네. 우선은 총의 무게. 중요하죠. 가벼워야 돼. 중요하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총의 그립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반동. 음. 사실 이제 그립감이라는 건 소총에서 따지자면 이제 견착이거든. 네. 이 견착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사실 내가 조준을 했을 때 몸의 피로도가 과연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얼만큼 내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반동인데, 이 총을 쏘면서 난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 어떤 게요? 반동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렇죠. 저만 느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전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물론 707은 보급이 잘 돼서 굉장히 총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특전사는 K2C나 K2를 사용하라 하잖아. 만약에 K2랑 비교를 한다면, 그쵸. 이거는 개인적이지만 거의 한 10분의 1? 네. 그러니까 연사를 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지. 나는 그래서 오늘 처음 다뤄봤는데 100점 만점 중에
100점 만점 중에 100점 만점 중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자, K2 같은 경우 100점 만점 중에 한 60점. 오, 60점이요? 어, 그럼 이 친구는 나는 사실 90점 이상. 93점 93점 정도. 저 사실 이거를 따져봤을 때 한 98점 정도 준다면 사실 K2C는 기존의 K2보다 또 많이 개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편의성 중에서도 이 개머리를 접을 수 있는 장점 있잖아요. 이걸 살리면서 이 개머리를 뒤에 내가 견착하는 것까지 전부 다 살려주는 케이스는 저는 K2C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피 배출 방향 자체가 사실 너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거 보고 탄피 배출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기능 모자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그렇지. 네. 근데 그런 탄피 배출도 정확하게 이제 배출이 되는 거 보고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을 몇 점? 하겠습니다. 저 사실 90점까지 아니지만 89점 정도. 너무 후한데? 전 정말 89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사실 나도 K2C를 보면서 좀 느낀 게 네. 예전에는 여단에서 생활을 오래 했잖아. 그때는 사실 이렇게 피카츄 레일이 없었거든. 지금 이제 피카츄 레일 같은 경우가 이제 나머지 광학 장비라든지 부수 기제들이 이제 결합이 된다면 사실 좀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런데 확실히 두 개 총을 비교한다면 나는 단연 이 총에 정말 좋습니다. 사실 좀 반했어.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총은 진짜 좀 명품이다.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기관총을 형이 사격을 해봤잖아. 네. 기관총은 이제 크게 또 세 가지. 첫 번째는 기관총은 연발 사격이기 때문에 반동에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네. 그런데 내가 예민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총이라면 반동의 양이 크지 않은 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격을 했을 때 우선은 첫 번째 반동을 생각보다 잘 흡수를 했던 것 같아. 형이 옛날 기관총 쐈을 때랑 비교해 본다면 요즘은 이제 어깨 받침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총의 반동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탄이 걸리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 채널에 예전에 K3 사격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 네. 댓글들이 와 사격을 너무 잘한다가 40%고 네. 60%가 60%가 K3가 안 걸리는 게 말이 되냐. 그렇지. 그게 60%였어요. 뭐 나도 의구심을 많이 가진 총이 K3이기도 해. 왜냐면 K3 사격하는 거 보면 항상 탄이 걸렸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내가 사격을 했던 총이 정말 A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격의 방식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사실 오늘 사격을 했을 때도 탄이 한 발도 안 걸렸다는 게 팩트. K3 이후의 시리즈의 이제 기관총들인데, 오늘 기관총을 내가 운영을 해봤을 때, 부드럽고 탄 걸림이 우선 없는 게 우선 합격이지. 근데 사실 나는 기관총을 너무 싫어한다. 이유는요? 무거워. 아직 이 몸에 무겁다고 하시는 건가요? 나는 기관총이 너무 네. 무거워서. 그래서 기관총은 우리 폭파주 특기가 아니라 화기주 특기가 운용하는 게 맞아. 그래도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5.16mm이다 보니까 좀 더 콤팩트하게 제작되다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지. 7.62mm. 그래서 7.62mm를 사격을 했을 때 그리고 5.62mm를 사격을 했을 때 둘 다 느껴봤는데 사실 반동을 제어하는 데는 두 총 다 크게 무리가 없었어. 이거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 이유가 뭐냐면 총이 무거울수록 사실 반동을 더 잘 잡아주거든. 총의 무게가 반동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권총 같은 게 반동이 센 이유가 가볍기 때문이야. 기관총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기관총을 잘 잡기 위해서 비법이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피지컬. 저는 어쨌든 이 두 첨기 중에 가장 놀라웠던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사실 스카이나 들어갈 수 있는 이 어깨 받침이 들어갔다는 거 똑같이 스택된 점이 진짜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이렇게 하셨을 때 반동을 못 느끼고 하셨던 것들이 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총류를 교환하는 자체가 정말 신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류를 교환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아주 놀랐죠. 이제 이 다음 총기의 주인공은 우리 알렉스. 우리가 또 정밀 사격을 해봤잖아. 무슨 총으로? 저격이야. 이제 저격총. 아까 제가 사격했던 총기죠. K14 총기를 이전에도 한번 쏴봤는데 그때도 느꼈지만 정말 이 정밀한 총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저는 그냥 딱 하나 뽑자면 이 방아쇠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깃털같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아쇠를 당기는 거에 있어서 내가 나갔나 할 정도로 정말 소프트하게 당기는 이 감이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격총은
우리가 기관총이랑 뭐 기관단총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하나의 견착이 있어요. 바로 이 엄지. 그렇죠. 왼손의 엄지인데요. 여기에 간편하게 내려와서 이걸로 올리고 내리면서 할 수 있는 이 견착 자체가 정말 편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기 정말 쉬웠습니다. 저격총을 고르는, 좋은 총을 고르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전 당연히 저격총인 정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관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성은 실제로 당연히 정확성에 배제해서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내 반동과 그리고 떨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격총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네. 나는 이제 초점을 저격총은 나는 두 개로 두고 싶어. 우선은 첫 번째는 은밀하게 장전을 할 수 있는 장전의 부드러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방아쇠의 부드러움. 그렇죠. 그게 저격총의 네.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인 것 같아. 반동은 사실 무조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치 않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최종 종합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이제 사격을 해봤잖아. 네. 영환이의 이제 생각은 좀 어때? 오늘 사격을 해봤는데? 정말 뭐 좋은 경험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명품 그 이상의 품질을 자랑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어깨 국뽕이 올라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 좀 우리나라에서 총기 제작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걸 느끼고 정말 이제 솔직하게 네. 오늘 리뷰를 하며 오늘 리뷰의 장점이나 단점들은 사실 우리가 수나 없이 100%의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총기를 운영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다양한 총기를 하루 만에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살면서 또 있을까? 제가 들은 첩보로는 지금 S&T 모티브에서 비밀리에 아주 최고의 총기를 하나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한 번 더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기회가 있을까?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콘텐츠로 저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